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거 하나 전해드리고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엄하기 한 달 전에 미국의 다르파라는 곳이었어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입니다. 현대과학기술의 산실이라고 하는 해킹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갔다고 하십니다. 선관위 관련 해킹 툴 때문에 가셨던 것 같고,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히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개엄 한 달 전 11월 1일 6차 한미 장관회의 공동성명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해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맺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죠. 토에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 방위를 해주는 조약인데요. 그 공간을 사이버상 그리고 우주까지 확대하는 조약이에요. 거기에 이제 공동 성명을 했고요. 사이버 영역이라고 하면은 해킹 공격, 사이버상에서 가상의 여론의 싸움, 뭐 그런 것들인데, 우주, 우리가 우주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주로 확장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미군은 우주군이 있어요. US 스페이스 포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2019년 12월 20일에 창설됐는데 미군의 6번째 군종이라고 합니다. 우주군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요, 이게 우주에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주 감시, 미사일 경보, 통신 및 정보 수집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전쟁이랑 다르죠. 전 세계에는 8개 정도 우주군과 협력하는 기지가 있어요. 영국, 독일, 그린란드, 일본, 호주, 한국 있어요. 한국에도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산에서 하는 걸 보니까 우주 감시 및 미사일 경보 지원,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용, 사드, 우리가 아는 사드 있죠. 그리고 지상 기반 레이더의 운영, 위군 최신의 X밴드 레이더 배치, 이렇게 고성능 미사일 추적 레이더죠.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의 레이더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쟁의 정의를 보니까 상공 100km 이상이래요. 위성이 140km에서 200km 정도 사이에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 전쟁이라는 건 위성 전쟁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성에서 뭘 하냐, 그러니까 위성으로 공격을 할 수 있대요. 상대국의 군사, 통신, 정찰 위성을 무력하거나 파괴하고, 위성 간섭, 재밍, 그리고 또는 해킹,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성을 못 쓰도록 만들고, 그리고 해킹으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위성을 해킹하는 행위, 그리고 미사일 공격, 지상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위성 파괴용 미사일 등에 사용을 하고, 우주에서 직접 교전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위성이 마비가 된다면 우리 통신 체계나 특히 이제 GPS, 정찰 이상, 통신성,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사이버전과 우주 전쟁이 핵심 요소가 된다고 돼 있어요, 미래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죠. 위성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위성으로 공격을 하고, EMP 같은 것도 써지고, EMP는 뭐냐면 상대방의 통신, 이제 전력 같은 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EMP 탄을 쏘면 순식간에 켜져 있는 전력 같은 게 모두 무력화되고, 그게 아예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주 전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것까지 다 보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신 거죠.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해답에 근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미국이다? 근데 내가 한국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나라랑 동맹이에요. 근데 저 나라가 막 공산주의에 망가져요. 우리나라가 손해를 끼치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동맹국이라는 이유 단 하나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통령이고 트럼프라면 한국이 필요해요. 근데 전면전에 나서서 다른 나라의 비난을까지 받아가면서 감수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막 도와줘야 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건국전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역사들은 너무 많이 왜곡이 돼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방호조약이 없었다면 남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했던 거는 진짜 빨갱이 퇴출이었거든요. 중국이 야욕을 숨기고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물밑 가정을 평화통일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해왔던 거예요. 본인은 반공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뭐 자식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평소에 우리가 반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건데, 저는 사실 혼혈이고 일본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려면 국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던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과 이런 교육,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피로 쓰여지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없더라고요. 역사를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미국이 왜 안 도와주냐, 망했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망한 건 맞아요. 뭐 챗GPT도 그렇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미 장악을 당한 상태예요, 사실. 안 먹힌 거 찾을 수 있으세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튜브. 그런데 정말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인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않는 이 NPC들과 본인이 빨갱이인지도 모르는 빨갱이들.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도 혐오하고 죽을 때까지 혐오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개빈 취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의 우리 역할인 것 같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면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존중해 줄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나서 주길 바래요? 갑자기 미군을 몰고 와서 막 중국이랑 전쟁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건가?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해야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집회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회에 참여를 하고, 시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위를 하고,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려서도 안 되고 너무 절망 회로를 돌려서도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또 정리된 생각이든 뉴스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